영동 지역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동해상사 고속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시 대피시설에 머물고 있는 산불 이재민들의 주거 불편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 보급은 다음 달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실제 공사는 2022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징어 금어기 연장 등 조업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불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지역에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동해상사 고속이 임금 협상 결렬로 오늘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관광버스가 정차해 승객들이 타고 내립니다. 고성군이 시내버스 파업 대책으로 긴급 투입한 전세버스입니다. 버스 노선 20개가 모두 멈춰버린 고성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전 6시를 기해 자동차 노조 동해상사고속 지부가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시내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발인데 더군다나 출근해서 직장 가서 태그를 찍어야 되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마음 불안해 죽겠어요. 강릉과 동해, 속초와 고성 지역 시내버스 83개 노선과 강릉, 동서울 등 시외버스 22개 노선의 동해상사고속버스 132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법적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로 쟁의 조정을 거쳤지만 노조와 회사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춘천도 합의가 됐고 원주도 합의가 됐고 강릉도 동진버스, 강원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합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상사 고속만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버스 회사 15곳 가운데 동해상사 고속과 강원여객, 강원흥업을 제외한 원주와 춘천 등의 본사가 있는 12곳은 임금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동해상사 고속은 KTX로 인한 승객 감소와 인건비 급증으로 누적 적자가 6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금이 오르면 회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지금 내놓은 안이 상당한 금액이 인상된 걸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지금 그 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사실적으로 타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동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 등 28대를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불편하게 지내는 이재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임대 주거시설이 아닌 조립식 임시주택을 기다리는 이재민들은 다음 달이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종합복지회관 앞에 산불 이재민들이 거주할 임시주택이 놓여집니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24제곱미터 규모의 임시주택엔 화장실과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불에 탄 집에 비하면 임시주택이 좁고 불편하지만 당분간 살 집이 생겨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임시 살 집이 생겼지만은 이것도 2년을 살다가 다시 해소를 해야 된다니 그게 조금. 강릉 지역 이재민 63세대 가운데 32세대가 임시주택에서 살기로 했는데 최대 2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주택은 산불 이재민들이 선택한 형식에 따라 5월 말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재민이 많이 발생한 고성과 속초에서는 현재 260여 세대가 임시주택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주택을 제작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해 실제 입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을 원하는 150여 세대 이재민들도 적당한 집을 직접 구해 전세 자금 등을 지원받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재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LH를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계약하도록 하고, 여기에다 일부 산불 이재민들은 아직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주거 불편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2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미시령 터널 아래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협의가 끝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사업비 2조 원이 넘는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 지난 2016년 7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국가재정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2년 반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못해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강원도는 국토부를 통해 지난 2017년 10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과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지나는 터널 구간 9.2km를 두고 지하 철도 설치 근거 제시와 KTX 강릉선과의 연계 대책 등 환경부 권한 밖의 요구를 하며 반려했습니다. 강원도는 대안 노선을 제시하며 그 뒤에도 3차례나 협의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번번이 보완을 요구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목리를 부리던 환경부는 미시령 터널 아래를 통과하는 노선을 제한한 강원도의 요구를 결국 수용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 착공을 위한 사실상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총사업비 협의와 기본계획 고시, 설계, 5월 중 공사기간과 정차역 등 공사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이런 절차까지 마치면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은 강원도 손을 떠나 철도시설공단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본평가를 포함한 실시 설계가 진행됩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제 학습했던 내용들을 잘 따듬어서 환경 영향 평가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빨리 진행한다 해도 3년은 걸립니다. 결국 동서고속화 철도 착공은 2022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4년의 공사를 감안하면 속초까지 열차를 타고 가는 날은 2026년으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달 초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산림 피해 면적이 더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고성과 강릉, 인제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을 아리랑 3호의 위성 영상과 현장 조사로 계산한 결과 당초 잠정 집계됐던 1,757헥타르보다 늘어난 2,200헥타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내 산불 피해 규모와 복구 계획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지역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구에 국민성금이 긴급 지원됩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강원도의 선지급 요청에 따라 이재민 799가구에 국민성금 11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액은 집을 완전히 잃은 476가구에 2천만 원, 절반가량 파손된 67가구에 1,000만 원 등입니다. 오늘까지 산불 피해 이웃 돕기 국민성금 모금액은 470억여 원입니다. 정부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늘리고 포획 금지 기준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세 어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22만 톤에 달했던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2016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4만 6천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든 주 이유는 수온 변화와 남획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산란기인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의 수온이 예전보다 낮아져 새끼 오징어들의 생존율이 떨어졌고 무분별한 조업으로 오징어씨가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종전보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오징어의 금어기를
6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몸길이 12cm 이하였던 연중 포획 금지 기준을 19cm 이하로 상향하기로 한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문어와 참문어 등 13개 어종에 대해서도 금어기를 신설하거나 포획 금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연근의 어획량 자체도 많이 줄었고요. 샤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어종 자체의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동해안 영세 어민들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어기로 지정한 4월에서 6월은 오징어의 산란기가 아닌데다 이때가 지나면 먼바다에 어군이 형성돼 소형 어선들은 조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몸길이 19cm까지 포획을 금지하는 건 다 자란 어미 오징어도 잡지 말라는 것이라며 생계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초 이전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요 연안으로 들어오는 오징어들을 이제 먹고 이제 그때 그거 가지고 이제 1년 생활을 거의 다 하다시피 하는데 이러면 이제 생활이 막막해지죠. 해양수산부는 개정안 공포에 앞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수학이 어려워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강원도 교육청이 보급한 수학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학 수업이 한창인 중학교 2학년 교실. 교과서 외에 책 한 권이 더 놓여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년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수학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다양한 풀이 방법이 나옵니다. Y축으로 플러스 3을 가니까 여기 점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 이어요. 학생들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2017년 이 대안교과서를 한 학기 사용한 원주 북원여중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수학 원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암기보다는 더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됐다는 응답도 70%를 넘겼습니다. 이 교과서는 개념을 아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발문을 통해서 혹은 과제를 통해서 발문을 이끌어내고요. 그 정리된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이 대안교과서를 정식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선택하는 학교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 대안교과서를 선택한 도내 중학교는 지난달 40곳에서 현재 69곳으로 늘었습니다. 수포자를 막기 위해 발간된 수학 대안교과서. 수학 포기자를 줄이고 학생들의 수학 능력까지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속초항 북방항로를 정기적으로 오갈 카페리가 도입돼 올 하반기 출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주식회사 한창이 최근 일본에 정박 중인 17,000톤급 카페리를 인수해 앞으로 선박 수리와 여객 운송 사업 면허 발급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정식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사가 확보한 선박은 600명의 승객과 컨테이너 244개를 나를 수 있는 카페리로 속초에서 러시아 슬라비안카와 일본 기타 큐슈를 오갈 예정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영호 삼척시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015년 삼척시 출자 회사인 골프장의 대표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해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채용비리 수사 의뢰를 받아 진행됐습니다. 올 들어 삼척 지역의 동굴 관람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올봄 날씨가 좋아 지난주까지 환선굴과 대금굴에 10만 3천여 명이 다녀가 지난해 같은 기간 8만 9천여 명보다 15.7% 증가했습니다. 입장 수입은 6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습니다. 한편 환선굴과 대금굴은 개장 이후 지금까지 1,400만 명이 다녀가 595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제4회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 대문어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저도어장에서 잡히는 대문어와 자연산 수산물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문어 깜짝 경매와 문어 요리 만들기, 축하 공연과 항구 가요제 등이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